할머니, 저예요. 선우예요. 빨리 문 열어주세요. 선우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할머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무슨 일인데 그래? 빨리요. 정말 위험해요. 제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새벽 4시 45분 75세 서정희 할머니는 급박한 상황에 휘말렸습니다. 평소 친절했던 이웃 대학생이 갑작스럽게 찾아와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특별한 정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죠.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말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반격을 준비했거든요. 과연 할머니의 복수는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이야기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30분 서정희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75년을 살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잠든 모습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다. 한때는 4명의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았던 그 손이 이제는 이불을 살며시 쥐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짙은 안개가 낀 날이었다. 10월 말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방 안을 스산하게 만들었다. 정희 할머니가 사는 다세대 주택은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평생의 보금자리였다.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 어렵게 마련한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도 혼자서 묵묵히 지켜온 소중한 공간이었다. 갑자기 현관문에서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띵동, 띵동, 띵동. 단순한 초인종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비상사태를 알리듯 연속적으로 그리고 절박하게 벨을 누르고 있었다. 정희 할머니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45분이었다. 이런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다. 혹시 응급 상황인가 싶어 서둘러 일어나 슬리퍼를 신었다. 누구세요? 할머니는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저예요, 선우예요. 빨리 문 열어주세요. 목소리의 주인은 1층에 사는 대학생 이선우였다. 평소 할머니에게 인사를 잘하고 가끔 무거운 짐도 들어주는 착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에는 평상시의 밝고 경쾌함이 전혀 없었다. 대신 급박하고 다급한 기운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서둘러 문을 열었다. 현관등 불빛 아래 선 선우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평소 단정하고 쾌활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모습을 보니 어디선가 뛰어온 것 같았다. 선우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할머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선우는 할머니의 말을 가로막으며 다급하게 외쳤다. 빨리요. 정말 위험해요. 선우의 표정에서 장난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동자는 심각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목소리에는 진짜 공포가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살아온 경험으로 이것이 단순한 일이 아님을 직감했다. 선우야, 대체 무슨... 할머니, 제발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나가셔야 해요. 선우의 절박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위기의 순간을 몇 번 겪어본 그녀는 이런 때일수록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급히 방으로 들어가 침대 밑에 숨겨둔 작은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통장, 도장, 몇 안 되는 귀금속과 현금이 들어 있었다. 평생 모은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다. 할머니, 빨리요. 선우가 현관에서 재촉했다. 할머니는 두꺼운 겉옷을 대충 걸치고 가방을 들고 나왔다. 선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평소 할머니의 느린 걸음을 배려해주던 선우였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 보였다. 선우야, 숨이 차서 못 따라가겠다. 할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급해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두 사람이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였다. 뒤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무거운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 같은 소리였다. 할머니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선우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계속 가야 해요. 그게 무슨 소리였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요. 선우는 할머니를 데리고 골목을 나와 큰 도로로 향했다. 새벽의 거리는 적막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멀리서 간헐적으로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선우야, 우리 어디로 가는 거니? 안전한 곳이 있어요. 거기서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할머니는 선우의 뒤를 따르면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왜 갑자기 집에서 나와야 했던 것일까? 그리고 방금 전 들린 그 소리는 무엇이었을까? 선우는 할머니를 데리고 약 10분 정도 걸어가서 24시간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 도착했다. 이 시간이면 손님이 거의 없을 터였다. 과연 카페 안에는 밤샘 공부를 하는 학생 한두 명만이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선우는 구석진 자리를 선택했다. 뜨거운 차라도 드시고 진정하세요. 할머니는 의자에 앉으면서도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리가 복잡했다. 선우는 할머니 앞에 따뜻한 꿀차를 가져다 놓았다. 선우야, 이제 말해줘야 하지 않겠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선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그러더니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제가 먼저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 사실 저는 탐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탐정? 그럼 대학생이라고 한 건? 대학교는 휴학 중이에요. 형이 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도 형을 도와서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할머니, 몇 주 전부터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를? 왜? 할머니, 아들분과 며느리분 때문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진우와 유리가? 네. 박진우 씨와 김유리 씨요. 할머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들과 며느리라니. 도대체 그들이 무슨 일에 연루된 것일까? 선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래? 선우는 할머니의 놀란 표정을 보며 말을 이어갔다. 할머니, 혹시 최근에 집에서 공사 소음 같은 게 들리지 않으셨어요? 아, 그거 말하는 거구나. 한 달 전부터 보일러실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 유리가 보일러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 그들은 보일러를 교체하는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선우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그럼 뭘 하고 있었던 거니? 선우는 잠시 주저했다가 말했다. 할머니, 이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말해봐. 그들은 보일러실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순간 말을 잃었다. 폭발물? 자신의 집에? 그것도 아들과 며느리가? 그럴 리가. 선우야, 농담하는 거지. 할머니,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말이에요. 선우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연한 기회에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점점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들이 실제로 폭발물을 작동시키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아들 진우는 몇 달 전부터 부쩍 자주 찾아와서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다. 며느리 유리도 정성스럽게 반찬을 가져다 주며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시라고 했다. 그런 그들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니. 믿을 수 없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선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다. 따뜻한 꿀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의 차가운 감정은 달래지지 않았다. 선우야, 정말 확실한 거니? 네, 할머니. 저희가 증거도 확보했어요. 그래서 오늘 밤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거예요.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다. 평생을 키운 아들이 그리고 딸처럼 생각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니. 그들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한 것일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 시작된 것 같았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이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여야 할까? 선우는 할머니의 슬픈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다. 새벽 6시가 넘어서자 카페에도 아침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정희 할머니는 여전히 선우가 들려준 충격적인 이야기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손에 든 꿀차는 이미 식어버렸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할머니,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선우는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사실 저희가 할머니 댁을 주시하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우연? 네. 3주 전쯤이었어요. 제가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할머니 집 보일러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선우는 그날 밤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새벽 2시경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뭔가 다른 소리가 들렸다. 드르륵 드르륵. 전동 드릴 소리였다. 이 시간에 공사를 한다는 게 이상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할머니는 선우의 말에 집중했다. 그때 그 소리가 전동 드릴 소리였단 말인가? 유리는 분명 보일러 점검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보일러실 안에서 들리는 대화가 심상치 않았어요. 여기에 설치하면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양을 더 늘려야 하나? 이런 대화들이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네. 처음엔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더 지켜보니 확실해졌어요. 박진우 씨와 김유리 씨가 뭔가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선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보여주었다. 이것 좀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분명히 할머니가 잘 아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여기서 터트리면 위층까지 영향이 갈 거야. 진우의 목소리였다. 그럼 완전히? 유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연하지. 그래야 보험금도 확실하게 나오고 땅값도 올라갈 테니까. 할머니는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다. 보험금? 땅값? 그들이 자신을 없애려는 이유가 돈 때문이었단 말인가? 할머니 괜찮으세요? 선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계속해서. 더 들려줘. 녹음은 계속되었다. 보일러실에서 터뜨리면 가스 폭발 사고로 위장할 수 있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평소에 가스레인지도 깜빡하시고 보일러도 오래됐다고 하시니까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겠네. 맞아.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 친구 집에 있었다고 하면 돼. 할머니는 차마 더 들을 수 없어서 선우에게 멈춰달라고 손짓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돈 때문에.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니? 녹음된 내용으로 봐서는 최소 한 달 전부터인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보일러실 공사가 시작됐다고 하신 시기와 일치하죠. 할머니는 지난 한 달을 떠올려 봤다. 그 기간 동안 진우와 유리가 얼마나 자주 찾아왔었는지. 항상 할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집 상태를 점검해 준다며 이곳저곳을 살펴보았다. 이제 생각해 보니 그들이 집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들이 보험금이라고 했는데. 네. 저희가 조사해 보니 할머니 명의로 된 종합보험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도 시세가 꽤 올랐고요.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서 더욱 그렇죠. 할머니는 머리를 감쌌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아들에게는 탐욕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자신을 향한 효심이라고 여겼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할머니, 물 좀 드세요. 선우가 생수병을 건네며 말했다. 충격이 크실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물을 마시며 천천히 마음을 진정시켰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실행하려고 했던 거구나. 네. 저희가 오늘 밤 11시경에 폭발물을 작동시킬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급히 할머니를 대피시킨 거죠. 정말 고마워, 선우야. 내가 아니었다면.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만약 선우가 없었다면 자신은 지금쯤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아들의 손에 의해서 말이다. 그런데 선우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니? 선우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그 부분이 좀 복잡해요, 할머니. 복잡하다고? 증거가 부족해요. 녹음 파일은 있지만 실제로 폭발물이 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협박이나 주거 침입 정도로밖에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당황했다.
그럼 저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실제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물증이나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더 명확한 증거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선우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혹시 직접 그들과 대면해서 자백을 받아낼 생각은 없으세요? 자백을? 네. 그들이 할머니께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갑자기 나타나시면 당황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모든 걸 녹음하고 녹화한다면. 할머니는 선우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봤다. 위험하긴 하지만 그들의 범죄를 확실히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었다. 위험하지 않을까? 물론 위험해요. 하지만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할 거예요. 할머니께서 안전하도록 모든 걸 계획하겠어요. 이때 선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선우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네, 형. 지금 할머니와 함께 있어요. 네. 정말요? 알겠어요.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선우가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형이 급히 보자고 해요. 아마 새로운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형? 네. 제가 말씀드린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는 형이에요. 이재우라고 해요. 이번 사건을 함께 조사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그럼 가보자.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택시를 잡았다. 목적지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작은 빌딩이었다. 이재우 탐정 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린 곳이었다. 3층에 있는 사무소에 도착하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어주었다. 선우와 닮은 점이 많아서 형제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다. 할머니, 이쪽이 제 형 이재우예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재우입니다. 이번 일로 많이 놀라셨죠? 재우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할머니를 안으로 안내했다. 사무소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카메라, 녹음기 등의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재우는 할머니에게 차를 대접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다. 할머니, 방금 전에 할머니 집 주변을 확인하고 왔어요. 어떻게 됐어?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마 할머니께서 집에 없다는 걸 알고 계획을 연기한 것 같아요.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집은 무사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뭔데? 박진우 씨와 김유리 씨가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새벽부터 이웃들에게 물어보고 다니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어디 가셨는지 아느냐고. 할머니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그들이 나를 찾고 있다고. 네. 아마 계획이 틀어진 걸 알고 당황한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진짜로 실종된 건지 아니면 뭔가 눈치채고 피한 건지 확인하려는 것 같아요. 선우가 끼어들었다. 형, 그럼 지금 할머니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재우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할머니, 이참에 확실하게 끝내는 게 어떨까요? 그들의 범죄를 완전히 밝혀내는 거예요. 어떻게? 할머니께서 직접 그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모든 걸 준비하고 안전을 보장하겠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무서웠지만 이대로 숨어 지내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자신에게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좋아. 해보자. 할머니의 결연한 목소리에 선우와 재우가 놀랐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지. 하지만 이 일을 끝내야 해. 나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강인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75년을 살아온 그녀의 내면에는 아직도 꺾이지 않는 힘이 남아 있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오후 2시, 이재우 탐정사무소는 작전 회의장으로 변했다. 벽에는 서정희 할머니 집의 평면도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녹음 녹화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형제의 설명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할머니, 계획을 설명해 드릴게요. 재우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며 말했다. 우선 박진우 씨와 김유리 씨에게 할머니께서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야 해요. 어떻게? 이웃들을 통해서요. 할머니께서 친구 집에서 며칠 머물다가 돌아오신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선우가 보충 설명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원래 계획을 실행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덫을 놓는 거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거구나? 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모든 걸 준비해 놓을 거예요. 재우는 평면도를 가리키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집 곳곳에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할 거예요. 특히 보일러실 주변과 거실, 현관 부근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겠어요. 그들이 알아차리지 않을까? 요즘 장비들은 정말 작아서 웬만해서는 발견하기 어려워요. 전원 콘센트나 시계, 액자 같은 일상용품 안에 숨길 수 있거든요. 선우가 작은 장치를 보여주었다. 동전만한 크기의 카메라였다. 이 정도 크기면 어디든 숨길 수 있어요. 화질도 선명하고 야간 촬영도 가능해요. 할머니는 신기한 듯 장치를 살펴봤다. 기술의 발달이 이렇게 놀라운 줄 몰랐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께서 그들과 대화하실 때예요. 재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자연스럽게 그들이 자백하도록 유도해야 해요. 어떻게? 일단 보일러실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공사하는 동안 무슨 소리가 났는지, 정확히 뭘 하고 있었는지 물어보시고요. 그러면 그들이 의심하지 않을까? 선우가 대답했다.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할머니께서 며칠 집을 비우신 사이에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다고 하시면 되니까요. 재우가 할머니에게 작은 녹음기를 건네주었다. 이건 할머니께서 직접 가지고 계세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할머니는 녹음기를 받아들며 무게감을 느꼈다. 이제 정말 실전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할머니, 무서우시죠? 선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다. 무섭긴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다. 무섭지. 하지만 분하고 억울해.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니.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재우와 선우는 그녀의 각오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언제 실행할까요? 선우가 물었다. 오늘 저녁이 좋을 것 같아요. 재우가 답했다. 할머니께서 오늘 오후에 돌아오셨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저녁에 그들이 찾아오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도하지?
할머니께서 직접 전화하세요. 며칠 친구 집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집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시면서 한번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이런 연기를 해야 한다니. 할머니 할 수 있으세요? 재우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할 수 있어. 해야 해. 오후 4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 재우와 선우는 할머니 집에 먼저 가서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할머니는 잠시 근처 찜질방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할머니,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 편히 쉬세요. 할머니는 찜질방에 들어가 따뜻한 사우나에 몸을 맡겼다. 하지만 마음만은 복잡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자신이 지금은 아들을 상대로 함정을 파고 있다니. 찜질방에서 쉬고 있는 동안 할머니는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되돌아봤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내던 시절, 아들 진우가 부쩍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정말 효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며느리 유리도 마찬가지였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다 주고 집 청소도 도와주며 할머니를 돌봐주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들의 행동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았다. 집의 구조를 파악하고 할머니의 생활 패턴을 익히고 혹시 모를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참 치밀하게 계획했구나.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다. 6시 30분 재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찜질방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저녁 무렵의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분주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하루였다. 집에 도착하자 재우와 선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모든 준비 완료했어요. 재우가 말했다. 카메라 5대, 녹음기 3대 설치했고 보일러실도 안전하게 정리했어요. 폭발물은 이미 제거했어요. 경찰 폭발물 처리반에 연락해서 안전하게 처리했고 그들이 설치했던 흔적은 그대로 둬서 모르게 했어요. 선우가 할머니에게 작은 리모컨을 건네주었다. 이건 비상신호기예요.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저희가 바로 들어갈게요. 너희들은 어디에 있을 거야? 선우는 1층 계단 쪽에, 제가 뒷문 근처에 대기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경찰도 근처에서 대기 중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실전이었다. 그럼 전화 걸어볼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찾고 있었어요.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이제 할머니에게는 그것이 거짓으로 들렸다. 진우야, 미안해. 갑자기 옛날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며칠 있다 왔어. 어머니, 연락도 없이 가시면 어떡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안해, 미안해. 그런데 진우야, 집에 와볼 수 있니? 뭔가 이상해. 이상하다고요? 뭐가요? 보일러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혹시 공사하면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 그거요? 별거 아닐 거예요. 그냥 새 부품 냄새일 거예요. 그래도 한번 봐줄래? 혼자 있으니까 불안해. 네, 알겠어요.
유리랑 같이 갈게요. 30분 후에 도착할게요. 고마워, 진우야. 전화를 끄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30분 후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다. 재우와 선우는 할머니를 격려한 후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다. 할머니는 혼자 집에 남아 그들을 기다렸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다. 분침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7시 정확히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니 왔어요. 할머니는 문을 열었다. 현관에는 아들 진우와 며느리 유리가 서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이제 그들이 전혀 다르게 보였다. 어서 와. 고생했어. 어머니 정말 걱정했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지시면. 유리가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포옹을 받으면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고 있다니. 미안해. 친구가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급히 갔었어. 그럼 앞으로는 연락 좀 주세요. 무슨 일이 생겼나 했잖아요. 진우가 말했다. 그런데 어머니,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셨는데요. 유리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할머니는 가슴이 뛰었다. 이제 본격적인 연기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응, 보일러실 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 가스 냄새 같기도 하고. 진우와 유리가 서로 눈을 마주쳤다. 할머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혹시 공사하면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며칠 집을 비운 사이에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아, 그거요? 유리가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그냥 새 부품 냄새예요. 며칠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정말? 그런데 보일러실 문을 왜 잠가뒀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순간 유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할머니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아직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거든요. 무슨 공사를 그렇게 오래 해? 한 달이 넘었잖아. 진우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보일러가 오래된 모델이라서 교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점점 확신이 들었다. 그들의 대답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다.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밀어붙일 때였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전동 드릴 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정말 보일러 교체하는 소리였니?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표정이 굳어졌다.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계속했다. 그리고 너희가 무슨 대화를 하는 것도 들렸는데. 순간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진우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보험금 얘기하는 것도 들렸고 땅값 얘기도. 그때였다. 유리가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차갑고 섬뜩한 미소였다. 어머니, 정말 다 들으셨군요.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유리의 차가운 미소를 본 순간 할머니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동안 며느리라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거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어머니, 정말 다 알고 계셨군요. 유리가 다시 한번 말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존댓말도 사용하지 않았다. 진우도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평소에 다정한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진우가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들의 자백을 받아내야 했다. 너희가 정말 그런 일을 계획했던 거니? 유리가 비웃듯 웃었다. 이제 와서 확인하시려고요? 어머니, 이미 다 들으셨잖아요. 유리야.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니? 잘못? 유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어머니, 잘못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기다린 게 잘못이죠. 진우가 유리를 제지하려 했다. 유리야, 조심해서 말해. 뭘 조심해? 어차피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유리는 진우를 무시하고 할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할머니는 목이 말랐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을 것이었다. 보일러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진우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어머니, 그건 그냥 인정하자, 진우야. 유리가 진우의 말을 가로막았다. 어차피 들켰는데 뭘 더 숨겨.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사람을 바라봤다. 정말로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유리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이 집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세요? 집 때문에? 집만이 아니에요. 보험금, 예금, 모든 게 다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사정? 무슨 사정이 있어서 어미를 죽이려 하니? 빚이 있어요. 유리가 냉정하게 말했다. 진우 사업이 망했거든요. 빚이 5억이 넘어요. 5억? 네. 그리고 이자는 매달 늘어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이 다 망해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아들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큰 빚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도와줄 방법을 찾았을 텐데. 진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어머니가 뭘 도와주세요? 이 집 팔아도 2억밖에 안 나와요. 보험금까지 합쳐야 겨우 빚을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니?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어차피 오래 살지도 못하잖아요. 75세면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예요. 할머니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에 말을 잃었다.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다니. 그리고 사고사로 만들면 보험금도 더 많이 나와요. 진우가 덧붙였다. 가스 폭발 사고로 하면 완벽하죠. 완벽하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이 가스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은 흔하니까요. 할머니는 그들의 차가운 계산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이 정말 자신이 키운 아들의 모습인가? 그런데 어머니,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유리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선우와 재우의 존재를 밝혀야 할까? 이웃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 이윤? 진우가 놀란 듯 물었다. 1층에 사는 대학생이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 전동 드릴 소리랑 너희 목소리도 들렸다고. 유리와 진우가 서로 눈을 마주쳤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 대학생이 뭘 들었는데요? 유리가 다급하게 물었다. 보험금 얘기, 폭발시킨다는 얘기. 다 들었다고 하더라. 두 사람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그럼 그 대학생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진우가 초조하게 물었다.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어.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유리와 진우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언제요? 유리가 다급하게 물었다. 1시간 전쯤. 그때 유리가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더욱 섬뜩했다. 어머니 거짓말하시네요. 뭐? 그 대학생 이미 우리가 처리했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말이야? 이선우 맞죠? 그리고 그 형 이재우도요.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그들이 선우와 재우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일까? 어머니, 우리가 바보인 줄 아세요? 진우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 오후에 그들을 처리했어요. 이제 어머니를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할머니는 절망감에 빠졌다. 선우와 재우가 위험에 빠졌다니. 그들은 자신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화를 당한 것이었다. 너희가 그들을 어떻게 했니? 유리가 가방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할머니는 그것이 폭발물 기폭장치라는 것을 직감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미 못 움직여요. 그리고 어머니도 곧 편해지실 거예요. 할머니는 공포에 떨었다. 정말로 끝인 것인가? 선우와 재우도 당하고 자신도 이제 죽게 되는 것인가?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진우가 말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 경찰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도 의미가 없어 보였다. 그럼 다행이네요. 유리가 기폭장치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요.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선우가 준 비상신호기는 가방 안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이미 선우와 재우를 처리했다면 소용없을 것이었다. 진우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이렇게 할 거니? 진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하지만 유리가 그의 팔을 잡았다. 진우야,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망설일 시간 없어. 유리는 기폭장치의 뚜껑을 열었다. 빨간 버튼이 보였다. 어머니, 아프지 않을 거예요. 순식간에 끝날 테니까.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정말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인가? 75년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때였다.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가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할머니는 눈을 떴다. 놀랍게도 선우였다. 그의 뒤로 재우와 경찰들이 함께 들어오고 있었다. 유리는 당황하며 기폭장치 버튼을 누르려 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뭐야? 왜 안 되는 거야? 재우가 웃으며 말했다. 폭발물은 이미 제거했어요.
오늘 오전에 말이에요. 유리와 진우는 완전히 당황했다. 그럼 우리가 속은 거야? 선우가 할머니에게 달려가며 말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선우를 바라봤다. 선우야? 너희가 처리당했다고 했는데. 그건 우리가 꾸민 일이에요. 재우가 설명했다. 그들이 우리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잡힌 척했어요. 경찰관들이 진우와 유리를 체포하기 시작했다. 박진우, 김유리, 당신들을 살인미수와 폭발물 제조 및 설치 혐의로 체포합니다. 유리가 소리쳤다. 이건 함정이야.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하지만 이미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그들의 자백은 완벽한 증거였다. 진우는 체포되면서도 할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그를 아들로 보지 않았다. 75년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한 그녀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선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로 끝난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길고 긴 하루가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의는 승리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살아남았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법정. 서정희 할머니는 방청석에 앉아 판사의 최종 판결을 듣고 있었다. 옆에는 선우와 재우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피고석에는 한때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라고 여겼던 박진우와 김유리가 수감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피고인 박진우에게 살인미수, 폭발물 제조 및 설치,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유리에게는 동일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쿵. 판사의 마지막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 순간을 지켜봤다. 정의는 구현되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픈 구석이 있었다. 아무리 자신을 해치려 했다고 해도 진우는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었으니까. 법정을 나서는 길에 진우가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용서할 수는 있지만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법원 밖으로 나온 할머니에게 선우가 다가왔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앞으로는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선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선우야. 너와 재우가 아니었다면 할머니께서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재우도 다가와서 말했다. 할머니,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혼자 지내시기 괜찮으실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집은 여전히 자신의 것이었지만 그곳에서 지낸 시간들이 이제는 쓰라린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특히 보일러실 근처만 지나가도 그날 밤의 일들이 떠올랐다. 사실 말이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요즘 새로운 생각이 들어. 어떤 생각이요? 너희가 하는 일에 관심이 생겼어. 탐정 일 말이야. 선우와 재우가 놀란 듯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정말요? 응.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해봤는데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가족에게 속고 이용당하고 심지어 위험에 처하는 노인들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거든. 재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할머니, 하지만 탐정일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 할머니가 웃었다. 내가 뭘 겪었는데 이제 와서 위험을 무서워하겠니? 오히려 경험이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정말 그런 마음이시라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사실 요즘 노인 관련 사건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 가족 간 갈등, 재산 문제 등등.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정말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야? 재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할머니께서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소의 고문으로 모시고 싶어요. 고문? 네. 할머니의 인생 경험과 지혜,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경험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니. 젊은 시절에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2주 후 이재우 탐정사무소는 새로운 간판을 걸었다. 이재우 탐정사무소 마이너스 노인 전문 상담실 운영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할머니는 사무소 한쪽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첫 번째 의뢰인을 맞이하고 있었다. 6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아들이 자신의 통장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며 울면서 찾아왔다. 할머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사업한다고 제 돈을 가져갔는데 이제는 연락도 안 되고. 할머니는 그 여성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비슷한 일을 겪어봤거든요. 천천히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사무소에 출근해서 고민을 가진 노인들을 상담하고 때로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사건을 해결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할머니의 진심 어린 조언과 따뜻한 마음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특히 가족 문제로 고통받는 노인들에게는 할머니의 경험담이 큰 힘이 되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첫 번째 큰 사건을 맡게 되었다. 70대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다. 며느리가 갑자기 태도가 변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친절하더니 요즘에는 빨리 요양원에 가라고 재촉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자신의 경험과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이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이 있었나요? 집에 공사를 한다거나 중요한 서류를 만지작거린다거나. 아, 그러고 보니 며느리가 보험 가입 서류를 들고 와서 서명하라고 했어요. 노후 대비라고 하면서. 할머니는 즉시 재우와 선우에게 이 사건을 알렸다. 그들의 조사 결과 정말로 며느리가 할아버지를 상대로 보험 사기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행히 할머니의 빠른 판단 덕분에 할아버지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며느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할머니는 일약 유명인이 되었다. 복수의 할머니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각종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유명세보다는 자신의 일에 더 집중했다. 매일 찾아오는 의뢰인들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자신만의 작은 사무실을 열었다.
서정의 노인 상담소라는 간판을 걸고 혼자서도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물론 큰 사건이 있을 때는 여전히 재우와 선우와 함께 일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새로 이사한 작은 아파트에서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다. 예전 집은 팔고 좀 더 관리하기 쉬운 곳으로 이사했다. 그곳에는 아픈 기억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전화벨이 울렸다. 전국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들이 매일 걸려왔다. 여보세요, 서정의 상담소입니다. 할머니, 저는 부산에 사는 김영자라고 해요. 손자가 제 돈을 가져가서. 할머니는 친절하게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비록 전화상이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었다. 통화를 마친 후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었다. 그때 문자가 왔다. 선우에게서였다. 할머니, 내일 새로운 사건이 있어요. 80대 할아버지인데 아들이 집을 팔려고 한다고 해요. 함께 가실까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물론이지. 시간 알려줘. 할머니는 침대에 누우며 하루를 되돌아봤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하루였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줄 몰랐다. 문득 진우 생각이 났다. 교도소에 있는 아들에게는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 할머니에게는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내일의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오전 10시 상담, 오후 2시 현장 조사, 저녁 7시 새로운 의뢰인 상담. 75세의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충실한 삶을 살고 있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하루가.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정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다. 몇 달 후 할머니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제목은 할머니의 복수 -7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노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책의 성공이 아니었다. 매일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밝아지는 표정, 문제가 해결된 후 흘리는 기쁨의 눈물, 그리고 할머니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얻었어요 라고 말하는 따뜻한 목소리들이었다. 서정희 할머니는 진정한 의미에서 복수를 완성했다. 자신을 해치려 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함으로써 더 큰 정의를 실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승리였다. 할머니, 오늘도 5건의 상담 신청이 들어왔어요. 선우가 할머니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이제 28살이 된 선우는 정식 탐정 자격증을 취득하고 할머니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그래? 바쁘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78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다. 서정의 노인 상담소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기관이 되었다. 본원은 서울에 있지만 부산, 대구, 광주에도 분원이 생겼다.
각 분원에는 할머니가 직접 교육한 상담사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특별한 손님이 계세요. 재우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특별한 손님? 진우 씨요. 출소하신 후 처음으로 면회 신청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3년 만에 듣는 아들의 소식이었다.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진우가 들어왔다. 교도소 생활로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진실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진우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진심 어린 사과였다. 일어나거라.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앉아서 이야기하자. 어머니, 교도소에서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모두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너도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과거는 과거야.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용서한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어. 네, 어머니. 어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겠어요. 몇 개월 후 진우는 할머니의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무일을 도왔지만 점차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일까지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와 진우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진우가 말했다. 뭐가?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요. 그리고 진짜 복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었다.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지.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평생 중 가장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를 썼다. 오늘 진우가 말했다. 내가 진짜 복수를 가르쳐 줬다고. 웃겼다. 내가 복수를 한 게 아니라 복수가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 거였는데 78년을 살아보니 알겠다.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 내일도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며 찾아올 것이다. 그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감사히 잠든다. 서정희 할머니의 복수는 이렇게 완성되었다.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파괴가 아닌 건설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복수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결국 진정한 승리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75세 서정희 할머니는 자신을 배신한 가족에게 복수하는 대신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분들을 구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승리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크고 작은 배신과 상처가 있을 텐데요. 그 아픔을 증오로 키우지 말고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